안녕하세요, 엘랑입니다. 오늘 새벽했죠. 오늘 새벽에 일본 작사의 슬림 달 착륙선 실황 중계했죠. 그리고 채 하루도 안 됐는데 바로 토요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슬림 얘기하기 전에 페레그린 12일 전에 발사했던 페레그린 달 착륙선, 이게 우주 미하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아침 6시경에 지구로 추락했습니다. 드디어 가셨어요. 확실하게. 그거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은 페레그린이 지구를 출발해서 달 쪽으로 갈 때 그때 촬영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이렇게 해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보면 포카리 스웨트 병이 하나 껴있더라고요. 저 광고인가? 저렇게 싣고 PPL을 하시네. 이렇게 돼가지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페레그린이 1월 8일에. 그리고 이 궤도로 갔죠. 한 1월 13일, 14일 날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지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카메라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오면서 전송한 건데, 저기 보면 이렇게 초승달처럼 보이는 게 지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실패했냐면은 벌컨 로켓에서 분리한 다음에 페레그린에도 이제 추진용 로켓 엔진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점화하기 위해서 무중력이기 때문에 이제 연료 탱크에 가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밑으로 안 밀려나는데, 가압하기 위해서 가압용 헬륨 밸브를 열었대요. 그러면 헬륨 가스가 들어가서 연료통 안에 압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밸브가 잠겨야 되는데 그 밸브가 안 잠긴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헬륨이 계속 연료탱크 안으로 들어가서 압력이 세져서 아마 어디가 터졌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제가 다 날아가가지고, 추진제는 지금도 새고 있어요. 지금 남은 거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구까지 오면서 뭘 해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레그린 자체의 연료탱크 가압장치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로켓이 아니라 페레그린의 문제였던 건 확실합니다. 마지막 셀카 찍고 잠시 뒤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구로 어디로 추락했냐면은 여기 예고한 대로 남태평양이에요. 옆에 호주하고 저 뉴질랜드 북섬에서 북쪽으로 한 1300km 되는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이렇게 보면은 길쭉한 타원형으로 이렇게 파편들이 추락할 수 있는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저게 달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한 초속 11km 정도로 진입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기권에 들어와서 불해가 되면서 많이 산화가 됐겠죠. 통상적으로 한 80에서 50% 부품은 불타거든요. 위성궤도에 들어오면. 근데 달에서 왔기 때문에 한 8, 90%는 불타가지고 이제 증발했고, 나머지 한 1, 20%는 잘게 부품이 분해돼가지고 저 바다, 저 표시된 면적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추락해서 낙하했을 겁니다. 자, 아무튼 페레그린은 어제 아침 6시경에 드디어 승천하셨어요. 베레시트, 하프토알, 루나 25, 찬드라얀 2호에 이어서 페레그린 달 착륙선이 드디어 승천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위에 선배님들은 달에 충돌해서 가셨는데, 페레그린은 달에서는 전사하지 않고 지구로 또 돌아와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가셨어요. 님은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페레그린 소식이었고요. 자, 이제 다음에 모두 궁금해하실 슬림, 어제 작사의 슬림 달 착륙 결과 얘기를 드릴게요. 슬림이 원래 달 착륙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강해서 50m 상공에서 잠깐 멈추고 이렇게 프로브죠. 프로브 두 개를 분리하고 털푸덕 착륙을 해야 돼요. 어제 착륙이 저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제 착륙 그 영상은 20분 동안 착륙을 했는데, 그걸 제가 마지막 10분을 30초로 줄여봤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게요. 자, 마지막 10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고도 내려오는 궤적이죠. 위에는 연료 줄어드는 거고요. 맨은 오른쪽 노란 그래프는 배터리입니다. 무슨 게임하듯이 저런 식으로 진짜 보여줬어요. 다들 저거 보면서 막 분석을 하셨는데, 자, 마지막에 착륙했는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무슨 8비트 게임 같은 저 그림이 실제로 저거 보고 관제를 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마지막에 엔진 노즐이 밑으로 향하고 위쪽으로 향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대로 180도 휙 돌아가서 엔진 노즐이 경사면의 위쪽을 바라보고 있고, 머리는 아래쪽 보고 있고, 등에 태양 패널이 있거든요. 등 쪽,
위쪽에 태양 패널인데 그게 지금 방향이 태양을 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달까지 갈 때 착륙할 때도 저 태양 전지로 충전한 전력을 사용했는데 그때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착륙 들어가면서 이렇게 쓰거든요. 쓰면서 이제 등이 태양을 잠깐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착륙하면은 이렇게 등이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 달의 아침이래요. 달의 하루는 한 28일 되거든요. 그리고 낮은 한 14일 연속되는데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열흘 정도는 충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등으로 착륙한 게 아니라 얘기가 많아요. 이게 이렇게 섰다. 근데 구조를 보면 쓰기는 좀 힘들고 뒤집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 착륙하는 위치가 제대로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딱 월멸에 착륙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뒤집혔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에만 태양 패널이 있어서 착륙하면 저기 충전이 지금 아무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전된 전지만 가지고 한 몇 시간 정도 지구와 교신하다가 끊긴 걸로 나와요. 어제 발표하면서 일단 작사는 성공했다. 저분들이 마지막에 끝나서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연착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착륙 성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우주 매니아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일본의 달 연착륙 5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된 거예요.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이번에 일본이 달 착륙 국가가 됐다 막 축하하고 지금도 막 하고 있어요. 축하를 하는데 축하가 그냥 너무 좋아서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라 분위기가 어쨌든 축하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좀 깨림직한 거야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성공 발표를 하게 됐냐면은 이 미션 목표가 달 착륙 실증기예요. 그러니까 연습용 착륙선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들이 착륙하기 전부터 이렇게 성공 조건에 대한 조건표를 달아놨습니다. 보시면은 미니멈 부분 성공, 일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작은 달 착륙선으로 달까지 가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유도장치 이런 것만 되면은 1차적으로 성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달 이렇게 착륙 지점까지 이렇게 쭉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멈은 일단 달성한 거고 핵심 목표는 100m 이내 목적한데 핀포인트로 100m 이내 하여튼 100m 안에 꽂히면은 완전 성공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렇게 지금 기체 상태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이건 모르지만 어쨌든 목표한 데는 꽂혔다. 그러니까 완전 성공이다.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부가 조건이죠. 부가 성공. 요거 하면 더 성공한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달에 착륙해서 탐사 장비를 태양광 충전을 해서 한 열흘 동안 달에서 아침인데 달 저녁 될 때까지 충전해서 활동하는 거. 이게 엑스트라 조건이었는데 얘들 얘기는 미니멈 달성했고 일단은 달까지 잘 갔으니까 그리고 100m 안에 꽂혔다. 이거는 확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공 조건은 다 갖췄다. 그래서 우리는 달 연착륙에 성공했다. 근데 보통 지금까지 달 착륙한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얘들 보면 착륙해서 로봇도 막 나가서 돌고 사진 찍고 뭐하고 다 했잖아요. 탐사도 하고. 근데 얘는 사실상 탐사선이 죽은 상태거든요. 전력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달 착륙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얘들은 달 착륙 실증기지 달에 가서 우리가 굳이 뭘 하겠다 이건 부가 옵션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 성공 선언을 했고 연착륙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연착륙 축하해. 니들 달 5번째 착륙 국가 됐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참 애매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다들 고개를 갸우뚱 어쨌든 성공은 성공인데 일본에서 어떤 분이 또 이런 CG까지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됐을 것이다. 뒤로 발라당 그랜저를 했다. 이분이 저거 CG로 작업해서 이제 성공하면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결과가 이상하니까 저 영상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요걸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1971년에 화성에 착륙한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의 마스 3호입니다. 마스 3호 똑같은 모형이에요. 저렇게 된 착륙선을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화성에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화성 대기권 진입해서 화성 지표면에 착륙까지 한 거는 확인이 됐대요. 데이터로. 근데 착륙하고서 90초 뒤에 이 안에 카메라 있거든요. 로봇도 조그마한 게 하나 있긴 했었지만 카메라로 화성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단 15초인가 작동하고 멈췄어요. 그대로 죽었어. 그러니까 탐사 목표는 모두 상실한 거예요. 착륙은 했대.
연착륙,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찾아보면 공식적으로 화성 최초의 연착륙은 소련이 했다. 이 마스 3호가. 그리고 그 뒤에 1976년에 미국의 바이킹 1호하고 2호가 화성에 착륙하는데 성공해서 화성의 사진까지 찍었어요. 온전한 사진. 그래서 화성 착륙 탐사는 미국이 먼저 성공했는데 화성 연착륙, 착륙까지만 해서 뭐 착륙해서 바로 죽긴 했지만 요거는 소련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도 사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뭐 그냥 그래 니들 착륙했어 하지만 화성 탐사에 성공한 건 미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번에 연착륙이면 그냥 착륙만 했기 때문에 어떠한 탐사 활동도 거의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글쎄요, 이걸 반쪽짜리 애매하다. 연착륙은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때 마스 3호가 화성에서 보내온 단 14.5초래요. 14.5초 송신해준 화성 사진인 거예요. 이것만 보내줬어. 그때 소련은 야 이거 봐라. 어쨌든 이거 화성 사진이다. 15초 오다가 끊겼죠. 사진 한 장 온전히 하려고 하면 몇 분은 송신해야 되는데 앞에도 오다가 끊긴 거죠. 뭐라 말하기 좀 그래요. 어쨌든 충전이 안 되면은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 패널이 파손됐을 확률은 극히 적지만 그것도 물론 존재하고, 그리고 저게 어떤 분은 저렇게 완전히 뒤집힌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갔다든지 어쨌든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아까 8비트 영상 보시면 머리가 돌아갔잖아요. 머리가 아래쪽으로 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게 비스듬하게 누워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달의 아침이잖아요. 그럼 태양이 이렇게 한쪽에서 들어오는데 저녁이 되면 이렇게 오후에 되면 반대쪽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혹시 충전이 돼서 죽었던 애가 벌떡 살아날 수도 있다. 열흘은 기다려보자.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털포덕 착륙하는 거는 저기가 경사면이라 그래요. 경사면에 착륙하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까 보셨지만 잡사에서는 성공을 선언했고요. 완전 성공.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하면서 뒤돌아서서 머리를 다들 긁적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달에 갔으면 탐사를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냥 거기서 털포덕 해가지고 놓고 100m 안에 꽂았다, 성공했다 그러면 이거 사격 연습한 것밖에 더 돼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규 착륙선 아니고 실험용 착륙선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 국가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일본 축하해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슬림은 동면한 거잖아요. 전력이 떨어져 동면했는데 달에서 한 달은 못 버텨요. 한 달은 너무 추워서 이제 내부 기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못 버티는데 앞으로 며칠 내에 태양 패널이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여기 햇빛이 비치는 지점에 와서 기적적으로 소생을 하면은 잠깐 동안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살아나지 못하면은 페레그린, 어제 아침 6시에 승천하신 페레그린에 의해서 바로 형님 나 따라갈게 해서 하루 만에 반나절이지 하루도 아니라 하루 만에 따라가는, 이게 로켓파이브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재밌다. 나 이거 보면서 기가 차서 하루도 아니고 12시간 차이를 놓고 바로 따라가는 그 생각은 잘 못 해봤어요. 미션 목표는 성공을 했는데 탐사 활동으로 치면은 그냥 달에서 철푸덕해서 지금 그랜절 상태로 요절하시던지 이제 요절 확인은 열흘 내로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브가 이제 어떤 정보를 보낼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뭐 그건 특별히 지금 다들 기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진만 찍어서 대충 윤곽 찍어서 보내주면은 그건 대박이죠. 왜 달에만 가면 다들 이렇게 승천하시냐.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 다음 달 올해 2월 달에 미국에서 이걸 쏩니다. 페레그린에 이어서 미국 나사의 CLPS 커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스라고 달까지 저렇게 민간 업체 용역을 줘서 착륙선이에요. 이렇게 위탁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2월 달에 스페이스X 팰컨 9으로 발사됩니다. 근데 이 착륙선이 기대가 많이 돼요. 이 업체가 기술력에서는 에스트로보틱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자빠지고 그러면 나사는 골치 아프죠. 돈 많이 줘가지고 개발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2월 달에 보냅니다. 그러면 요거는 달까지 바로 가니까 요게 또 어떻게 되는지 기대해 봅시다. 요건 2월 달. 얘가 만약에 얘도 여기 또 이어서 여기 밑에 붙이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음모론자들이 이거 보면서 자꾸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자, 슬림 소식은 여기까지